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업의 인사로 동향을 읽어보는 시간이죠. CEO 인사이드. 오늘도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대표님께서 연말 인사철이 되면 이제 인사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맞습니다. 항상 말씀하시는데 네.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누군가가 들어오면 누군가는 나가거나 임기가 그렇죠. 끝나는 거잖아요. 끝나고 네. 시작되고. 그렇죠. 끝이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임기 만료 예정인 CEO들은 뭐 어느 정도로 지금 집계되고 있는지 오늘 그거 좀 먼저 여쭤볼게요. 네. 제가 30대 그룹을 조사했는데 네. 30대 그룹에 보통 이제 임기를 표시하는 곳이 사업 보고서를 보면 표시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표이사들은 사내이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임기 만료일을 정하게 되고 예. 예전에는 뭐 대표들 이사들의 임기를 그냥 뭐 대부분 그 기업의 주인은 오너들 중심으로 막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주주총회 때 네. 대표이사들의 임기 연장이나 임기 만료가 되게 민감한 이슈예요. 네, 주주총회 때. 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내년 3월이나 이제 상반기 내에 임기가 만료되는 분들을 쭉 이제 저희가 리서치를 해봤더니 대표이사 335명 중에서 네. 335명 중에서 약 109명, 네. 109명이 임기 만료더라고요. 근데 이 숫자가 이렇게 생각하면 3분의 1이니까 뭐 3년마다 임기 보통 바뀌니까 네네. 하는데 이 작년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네. 작년에는 80명밖에 안 됐어요. 많이 그러니까 들었네요. 실제적으로 한 36% 늘었거든요. 오. 그러니까 요걸로 추측을 해보면 네. 원래 대표이사들의 그 변화폭은 상당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실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요 전체 중에서 전문 경영인은 그래도 임기가 좀 빨리 변할 것 같고 그 오너 일가들은 안 변할 것 같잖아요. 네. 네. 보면 전문 경영인은 296명 중에서 93명이거든요. 네. 31.4%고 오너 경영인은 지금 40명 계신데 10대 그룹에 대표이사로 요중에 1, 6명 40%인데 오너 일가들은 대부분 연장을 많이 하죠.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렇겠죠. 실질적으로 전문 경영인들의 한 3분의 1 정도는 원래 큰 폭의 인사가 예상됩니다. 거기다가 이분들은 나이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 30대 그룹은 불문율처럼 이 환갑 정년이 있습니다. 대표이사들. 아, 저기 나온 거 있네요. 예. 평균 나이가. 60세를 보통 60세를 기준으로 많이 나가세요. 네. 지금 보시면 SN그룹이 지금 가장 11명 중에 9명 그러네요. 큰 폭이 지금 임기 변화가 예상됐죠. 네. 금호아시아나 아직은 해체는 안 됐으니까 금호아시아나 그룹도 4명 중에 3명. 미래에스 이번에 엄청나게 많이 인사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렇죠. 그리고 포스코도 지금 최종욱 회장의 임기가 거의 임박했기 때문에 큰 폭 예상이 되고 영풍그룹도 저도 말씀드리겠지만 저기는 그 기념금 분쟁, 지분이 있어서 아주 민감합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오너 두 분, 최 씨와 장 씨, 창업주 두 분이죠. 두 분이 임기가 이제 만료해요. 아하.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사안도 떠 있고요. 카카오도 만만치 않죠. 요즘 네. 사법 리스크 때문에 사법 리스크인데 카카오의 50%가 임기 만료입니다.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고 HD 현대그룹은 지난주 금요일 날 인사했습니다. 좀 말씀드리겠지만 큰 폭이 세되겠죠. HD 현대를 보면 평균 나이가 62.2세예요.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저기서 가장 많죠. 그래.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세대 교체가 예상돼서 이번에 전격적으로 세대 교체를 했습니다. 네. 현대자동차도 한 40% 되는데 정의선 회장이 그러니까 2018년 회장되고 한 번 크게 인사를 하고 작년에 한 번 쉬었거든요. 예. 원래 좀 큰 폭의 인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네. SM 그룹하고 금호아시아나가 제일 월등한데 뭐 맞습니다. 배경이 있을까요? SN 이제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일단 그 아시아나 항공 3사 보시면 아시아나 UDT, 에어부산, 그 에어부산 있죠. 아시아나 항공 세 곳은 이미 대한항공 합병 절차에 지금 도래되잖아요. 아, 그 이슈가 그래서 대표사 안 바꿨습니다. 아예 바꾸지를 않았는데 미뤄온 걸 바꾸는. 요번에 3월달에 다 임기 만료라서 근데 여기 참 애매해요. 네. 그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합병을 위해서 이제 지난 2일날 주주총회 그 임시 이사회를 열어서 예. 항공 운송
팔고 하는 걸 유럽에 신고를 하고 이시를 했는데 아직까지 저 M&A가 첩첩산 중입니다. 미국 통과해야 되고 일본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 대표이사분들도 바로 교체를 하지 않고 대한항공으로 편입되고 나서 교체하는 형식으로 가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SM그룹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대표이사들이 지금 11명 중에 9분이신데 두 분 빼고 다 지금 교체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요. 임기 다 했는데 기본적으로 나이들이 되게 많으세요. 지금 보시면 SM그룹은 원래 대부분 나이가 60대 이상 분들이 반이고 70대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SM그룹은 지금 요번 임기에 대부분 많이 교체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그야말로 있습니다. 물리적인 세대 교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SM그룹이랑 금호아시아나가 어쨌든 이제 내년에 임기 만료 CEO를 가장 많이 네. 앞두고 있고. 저는 포스코 궁금해요. 맞아요. 포스코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지만 최정우 회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연임을 네. 한 거고 이제 임기 만료까지 앞두고 있는 건데 뭐 다시 재연임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인물들이 좀 물망에 오르고 있나요? 포스코 최정우 회장이 내년 3월 임기 만료죠. 한 번 연임을 하셨죠. 네. 2018년 7월에 취임하셔가지고 한 번 연임을 하고 사실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굉장히 홀대를 많이 받으셨죠. 그러니까 뭐 해외 순방길 한 번도 따라가지 못하셨고 뭐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위태위태하다 하는데 결국에는 뭐 이 CEO들의 그 가장 큰 거는 성과죠. 포스코 문학 성과가 좋다 보니까 네. 연임을 끝까지 채운 게 일단 뭐 채운 건 기승사실화 되었고 한 번 더 연임을 하려면 사실은 11월 달에 이번 달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연임은 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고 포스코는 그 CEO 선임 절차가 최종호 회장들에서 굉장히 투명하게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선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연임 사임 의사표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냐면 12월 8일이에요. 정말 얼마 안 네, 남았네요. 12월 8일 전에 네. 의사표명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 최정우 회장이 한 번 연임할 때는 이미 11월 초에 연임 의사를 밝혔거든요. 아직 밝히지 않는다는 거는 네. 연임을 하지 않는다는 의지로 표명하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이사회를 열어서 CEO 카운실을 만들고 이제 자격 심사로 대상 확정을 하고 그리고 후보 추천위를 만들어서 뭐 이런 쭉 과정을 거치는데 최종 주총전 3주 전 이사회를 해서 이제 안건을 올리는데 네. 지금 이제 후보에 올리는 분들이 벌써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마평 맞아요. 올리는 분들이. 네. 포스코는 전통적으로 외부 인사를 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이번에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처음으로 외부 인사를 들일까? 그리고 내부 인사들이면 누가 할까?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포스코가 최종 회장 들어서 실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특히 이제 최정우 회장의 가장 큰 업적으로 보면 탈스틸. 그러니까 포스코가 철강 유해의 부분에서 다 변화를 했군요. 매출 비중을 거의 50% 가까이 올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잘 알듯이 2차 전지. 최정우 회장 이전에 포스코는 다 철강 회사로 알았지. 지금은 포스코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2차 전지 회사인가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워낙 이슈가 됐으니까요. 돼서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업적이라서 이제 이겁니다. 이 업적을 연속성상에 계속 이어갈 분을 앉히는 게 맞는지, 한번 혁신하는 게 맞는지 이런 이제 의견인데 연속성상에 지금 올라온다면 우선 가장 유력시 되는 부분은 김학동 포스코 대표이사 부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철강 쪽이고 포스코는 전통적으로 엔지니어 한 번 했다가 그다음에 그 경영이 한 번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최정우 회장은 CFO 출신이거든요. 예. 그래서 김학동 부회장은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시니까 이제 그런 데고 있고 또 이제 유력한 분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정탁 부회장도 아주 유력한 후보로 그런 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스코 홀딩스의 유병옥 미래사업 소재 팀장도 부사장이신데 예. 그런 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포트폴리오 변화에 계속 연장선상을 더 강력하게 밀고 나갈 분으로 예상되고 있고 네. 이번에 유일하게 외부 인사를 한 분이 거론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시죠?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이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외부 인사 중에서 2차 전지 쪽에 강점을 있고 그리고 이제 권영수 부회장이 현 정부 인사들과 아주 밀접하다.
그래서 정부의 힘이 있기만 되면 캐릭터로 보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이 네. 지금 포스코의 새로운 사업하고 완전히 그렇죠. 밀당 맞닿아 있는. 그래서 지금 권영수 부회장이 언론에 조금씩 거론되고 외부 인사로는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단 포스코가 이번에 이제 그 선임을 하게 되면 지금 일설에는 이제 최정우 회장이 한 번 더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거의 확률이 많이 낮은 것 같고 이미 네. 10일 됐기 때문에 재임 가능성보다는 현재 임무를 하는데 그래도 외부 인물보다는 내부 인물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아까 영풍그룹도 말씀해 주셨는데 영풍그룹은 정말 이 뭐 CEO 교체보다도 사실은 고려해 이거놓고서 두 창업 가문의 지분 대결 이게 이제 핫 이슈였는데 네. 이게 어떻게 뭐 어떻게 작년부터 균형금 분쟁, 지분 경쟁이 있었는데 올해도 여전히 계속 지속되고 있다. 예. 영풍그룹은 보면 지금 저희가 조사한 걸 보면 6분, 5분이 지금 임기 만료인데 이 5분 중에 누가 걸렸냐면은 현재 최윤범 회장도 임기 만료예요. 고려 아이온 회장. 그렇죠. 네. 그래서 민감한 거고 그리고 장 씨의 대표주자인 장세준 대표도 코리아 서킷 그 임기 만료인데 저 두 분이 다른 회사인데 왜 민감하지 하는데 저 코리아 서킷이 코리아엔의 캐스팅 보트를 지고 있습니다. 아. 지분에서.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곳이 저기 영풍정밀입니다. 최창규가 사실은 작은 아버지죠. 최인범 회장 작은 아버지인데 최창규 회장의 그 영풍정밀도 고려아인의 지분의 한 2%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기도 중요한 캐스팅 보트입니다. 그렇군요. 두 집안의 지분 전쟁은 이미 한 1년 반 됐죠. 예. 1년 반 돼서 지금 보시면 원래는 저 지분이 31.57 대 14.5였어요. 작년 이맘때. 작년 안 1년 반 전에. 완전히 많이 바뀌었네요. 바뀌었네요. 근데 지금 보시면 거의 뭐 이미 용성박. 바뀌었죠 완전히. 네네. 32.5에 31.57인데 저 최인범 회장이 회장이 되면서 그러니까 백기사를 굉장히 많이 들였죠. 일단 한화 솔루션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네. 그리고 요번에 현대자동차까지 예. 제3자 그 유상증자를 하면서 백기사를 들이면서 지분을 완전 역전시켜놨는데 예. 이런 과정에 지금 이번에 이제 임기 만료까지 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이 두 집안은 원래 영풍그룹이 장 씨와 최 씨가 같이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역사도 되게 오래됐어요. 74년입니다. 오래됐고, 원래 이제 회장이 최 씨는 최기호 회장이고, 네. 장 씨는 장병희 창업주가 공동 설립했는데, 네. 이 두 집안이 똑같이 재련소를 해요. 이제 장 씨는 영풍 석포 재련소를 했고, 예. 최 씨들은 74년에 고려아연 온산 재련소를 해서 똑같이 재련소를 해서 재련으로 키운 회사인데 그렇군요. 지금은 이쪽 분야에서는 전 세계 글로벌 넘버원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고 특히 2차 전지 분야에 진출하면서 더 가치가 있어졌는데 예. 원래 이제 이 고려아연이 중요한 게 영풍그룹에서 고려아연이 차지하는 게 매출의 70%예요. 사실 영풍그룹은 고려아연 빼면 완전히 시체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고려아연을 가지고 최 시장 씨가 저렇게 지분 경쟁할 수밖에 없고 이제 사진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원래 최인범 회장이 원래 고려아연은 경영은 최 씨가 하고 최 씨가 하고 지분은 장 씨가 가져서 밸런스를 맞추는 형태로 갔는데 최인범 부회장이 당시에 경영을 맡으면서 14.5%의 이 지분을 방금 보신 것 같이 네. 32%까지 2배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장씨 일가들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죠. 이게 지지난 달까지만 해도 28%였어요. 계속 계속 뭐 올라가고 있는 거네요. 28%였는데 지난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최인범 회장이 정혜선 회장을 좀 지나거든요. 현대자동차에 손을 내미는 거예요. 예. 제3자 유상증자를 지키면서 현대자동차가 뛰어들면서 3%를 또 다른 백기사가 등장했네요. 예. 그리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장씨 일가들도 나 계속 모르게 지분 경쟁을 계속 하고 있어서 아마 이미 그 두 집안 간에 어느 정도 싸움 불가피한 것 같고 예. 그래서 이번 주주총회 때 저 지분이 최인범 회장이
연임을 할까, 또 장영진 회장이 연임을 할까가 되게 민감한 사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렇네요. 자, 그리고 아까도 간단하게 좀 언급해 주셨던 카카오, 네. 위기의 카카오. 네. 이 어쨌든 김범수 창업자가 이제 최근에 언론의 모습을 딱 드러내면서 전 사업을 이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네. 그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죠. 수염까지 네, 수무가 같습니다. 깎고 염색까지 네, 하고 네. 이제 모습을 드러냈는데 네. 어떨까요? 좀 뭔가 변화가 좀 있을까요? 변화가 불가피하죠. 네. 변화가 있을까가 아니고 사실 변화가 불가피하고 실제 제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카카오 계열사 8개 중에서 이미 반이 임기 완료가 됐고 네. 이 중에 이제 책임져야 될 분들이 꽤 있죠. 우선 카카오의 홍은택 대표도 책임을 져야 될 그렇죠. 입장이고 아, 그렇죠. 지금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페이 뭐 다 임기 만료가 돼서 카카오의 장점은 젊다는 거죠. 근데 이미 홍은택 대표는 나이가 벌써 60이 됐습니다. 뭐 창업은 비슷한데. 그래서 아마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은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뭐 초대 말씀하신 것 같이 김범수 회장이 비상한 각오를 한 것 같습니다. 그 트레이드마크인 수임을 갖고 머리 염색까지 하고 그리고 어제 사실은 그 기자회견을 했죠. 네. 그리고 대통령도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비판 때문에 어제 그 기자회견은 카카오 모빌리티 때문에 사실 한 건데 우선 김범수 의장이 측면에 등장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카카오는 이런 회사였거든요. 굉장히 덩치 큰 어린아이 같은 회사였거든요. 아,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예. 네. 그러니까 덩치는 엄청 커졌는데 네. 행동하나 경영하는 방식이 굉장히 어린아이 같았어요. 왜냐하면 덩치 큰 스타트업처럼 운영을 하셨거든요. 그런 느낌이 있죠. 예. 각자 대표들에게 다 위임을 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 김문수 센터장은 뒤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덩치 큰 스타트업을 이렇게 여러 개를 합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 균형이 미숙했죠. 그리고 사고도 많이 터졌고 대표이사들이 각자 대표이사들이 뭐 스톡옵션 이런 걸 마음껏 행사하면서 지탄을 받았는데 이번에 이런 일들이 계속 잇따라 터지면서 이제 김범수 회장이 굉장히 큰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뭐 카카오 모빌리티 때문에 그런 일도 있었지만 지난 1일 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 택시의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 이 한 기업을 가지고 이 정도 깼다는 이야기는 굉장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일까지 하면서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일단 카카오 쪽에서 이야기한 게 간담회에서 이야기한 게 일단 수수료 3% 낮추겠다. 이하로 낮추겠다. 그리고 신규 상품을 신속하게 내놓는데 합의를 했고 특히 이제 삼성그룹처럼 외부 전문가를 들였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지금 보시면 카카오가 헌재 소장, 그러니까 헌재판 소장 김소영 씨를 들여서 삼성 중법감시위원회처럼 외부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만들어서 이야기를 했는 것도 카카오가 지금 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겠다. 그리고 그 모습은 아마 이번 3월 주총전에 CEO들의 대거 변경을 시작으로 아마 혁신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 참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기업 중에 하나인데 네. 정말 혁신을 이루고 벤처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위기의 과정을 겪으면서 더욱 단단해지는 기업이 되기를 바라는데 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쉬운 건 아니에요, 진짜. 네. 여러 너무 가지 악재가 과제들이 너무 많고 너무 실수로 이렇게 지목되는 요인들이 종류도 많아요. 너무 많고 위기를 잘 극복해야 될 텐데요. 카카오 같은 그룹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나라 전통 기업과 이렇게 친구 조화가 그렇죠. 일어나면서 사실 네. 혁신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아이콘이었단 말이에요. 예, 이게. 네이버 카카오는 사실 그런 의미거든요. 대한민국 경제에서. 그래서 저는 지배구조도 조금 더 달랐으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 했었는데 카카오는 스타트업이고 혁신 기업인데 지배구조나 이런 것들은 구태연한 재벌 지배구조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결정적으로 이거 네. 그 주식 가지고 좀 약간 이걸 트릭을 그렇죠. 썼다는 게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고
라이사가 이럴 줄은 몰랐어요. 맞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대목이고 그렇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새롭게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좀 이런 기업들이 좀 더 나와야 우리 굉장히 활력을 그러니까요. 넘치는데 좀 새로운 방법으로 좀 이런 도전 정신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거 이 리스트 이번에 체인지들이 예정이 된 리스트를 보니까 이제 오너들 일가도 있는데 제일 주목되는 분이 HD 현대그룹 정기선 사장 부회장 승진하고 이제 3세 경영 들어가면서 이제 여기도 이제 본격적으로 세대 교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정기선 이번에 부회장이 됐죠. 부회장. 네, 금요일 날 부회장 승진을 했는데 82년생입니다. 굉장히 이른 나이에 부회장이 됐죠. 정몽룡 씨 아들이죠. 맞습니다. 예. 3세 경영은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 2014년에 그러니까 딱 9년 전에 들어오셨어요. 상무로 입사를 해서 그다음에 상무가 되면서 실제 그 3세 경영은 2021년 10월에 HD 현대 사장이 되면서 본격적인 이제 3세 경영이 시작했다 보는데 예. 이게 이제 그 정의선 회장과는 달리 정의선 회장이 2018년 들어오면서 부회장단을 지난주 말씀드린 같이 완전 전면 개편했죠. 네네. 근데 정기선 부회장은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 그 정몽준 회장 세대의 가신들이라고 볼 수 있는 뭐 그 기사면 부회장이라든지 가사면 부회장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하고 굉장히 오래 동거를 했습니다. 네. 실제 그 현재 그 HD 현대의 대표자들의 나이대를 보면 나이대를 한번 보여주시면 예. 대부분 60대예요. 여기 보시면 그러네요. 64세, 네. 61세, 61세, 66세 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인사 개편 임원 발표를 하면서 일단 가사면 한국조선해양 부회장은 일단 고문으로 물러나는 걸로 예. 이야기가 됐고 저 중에 보시면 60세 이상 분들은 대부분 많이 이제 물갈이해서 이제 3세 경영을 본격화하는 게 이번 인사에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 그 정기선 부회장이 이게 재밌게도 우리나라 조선 3사를 이 3세 두 분이 있었으면 경쟁이 붙었어요. 정기선 부회장과 네. 하나오션의 김동관 부회장. 그러네요. 그렇군요. 예. 아주 재밌는 구도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기싸움이 일어났고 특히 이 정기선 부회장 입장은 조선 사업에도 지금 사업 많이 펼쳐놨거든요. 현대중공업이라는 기업이 지금 조선 사업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보면 인공지능도 해요. 그래요? 그런가요? 수소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히트친 로봇 사업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정치적으로 하고 있고 이번에 저는 인사했던 두 사람을 좀 주목했는데 네. 한 분은 오성현 HD 현대 인프라코어 대표고 한 분은 강영 HD 현대중공업 사장인데 승진한 이 두 분인데 네. 오성현 현대 인프라코어 대표 같은 경우는 시너지 부분에서 기용을 한 표가 나오고요. 강영 현대중공업 사장은 그 정기선 부회장의 책사입니다. CF 출신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이 앞으로 현대중공업 중요한 축으로 아마 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예. 세대 교체와 함께 보통 사장으로 승진하는 분들은 향후에 굉장히 오래 같이 갑니다.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주목할 필요가 있어서 네네. HD 현대그룹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30대 그룹에 이게 체인지되는 인사들의 어떤 전체적인 뭐 공통점이랄까 특징은 좀 있습니까? 우선 그 이번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네. 불경기가 되면서 CEO들의 평균 나이가 다 올라갔어요. 불경기가 되면서 네. 오히려 반대여야 왜 그럴까요? 보통 경기가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으면 구간이 명간입니다. 그냥 두는군요. 새로운 뭘 도전하기보다는 그렇죠. 과거에 잘했던 입증된 사람을 좀 주로 남겨둔다. 앉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CEO들 평균 나이가 57세였는데 올해 58.5세로 올라갔어요. 아주 그냥 갔군요. 예, 전문 경영인들 기준으로 해보니까 쭉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작년에도 보면 크게 인사를 많이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삼성그룹도 그랬고 그다음에 현대차그룹은 크게 인사가 없었고요. 사장 한 2명 정도 승진했으니까요. 그렇죠. SK그룹도 승진 시 대표이사 거의 바꾸지 않았습니다.
LG그룹도 거의 바꾸지 않았어요. 이미 바꾸고. 네. 그래서 대부분이 유임하거나 그래서 다 키워드가 뭐 안정숙, 세신 이런 식으로 다 키워드가 갔는데 그렇죠. 올해는 꽤 많이 바뀔 수 있다. 일단 그 연임 시한 온 분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통 그룹들에서는 오너가 있는 그룹들에서는 60세 정년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대표자들은. 그렇죠. 60세 넘으면 알아서 나가는 분도 있고 세대 교체를 많이 바꿉니다. 그래서 60세 전체 평균 나이가 60세 이상 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교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점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또 오너들의 비중이 CEO 경영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아질 때와 낮아질 때 어떤 경영 주변 환경의 특징이 또 있어요? 오너들이 보통 전면에 났을 때는 두 경우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을 때, 어. 위험이 있을 때, 네. 자기가 다시 깃발을 잡는 거죠. 직접 챙기겠다. 네, 대표적으로 GS건설 요번에 지난주에 바뀌었죠.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오너가 있으면 결정이 빠르고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굉장히 속도가 있죠. 근데 전문 경영인들이 이제 더 많이 올라오는 경우에는 사업이 잘 될 때입니다. 잘 될 때. 네. 놔둬도 될 때. 나도 될 때, 그러니까 순항할 수 있을 때 전문 경영들이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딱 두 경우가 현재 제가 쭉 한 10여 년간 보면 반복적으로 계속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 그룹이 전체적으로 리스크가 있고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뭔가 큰 일이 닥쳤다. 그러면 오너가 보통 길을 잡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합니다. 네. 굉장히 인사폭이 많이 심해지죠. 이번에 신세계 그룹, 뭐 GS 건설 이런 곳들은 오너들이 길을 잡았다 봐야 되는 거죠. 네. 그 롯데도 이번에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 그룹이 굉장히 경영 상황이 좋지 않고 재무 상황이 안 좋고 이래 되면 오너들이 전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에는 세대 교체. 그렇죠. 네. 세대 교체가 있으면 오너들의 세대 교체가 있을 때 전면 개편이 일어나서 그때도 전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통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는 제가 안 가져오셨을 것 같아서 여쭤보기가 그런데 이제 삼성 인사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 뭐 일전에 뭐 잠깐은 말씀해 주셨는데 연말 인사죠. 네, 삼성도? 연말 인사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곧 나오죠. 11월 말이야 11월 초에 나오니까. 여러 가지 함합평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부회장 두 분의 거치가 제일 주목되죠. 네. 네. 지금 부회장 두 분이 정현호 부회장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저기서 말이 많습니다. 네. 뭘 했냐. 저 실질 2인자로서의 뭘 했냐에 대한 비판이 많고, 이재용 회장이 취임 1년 됐고, 그 다음에 그 이전부터 있었는데, 정현호 부회장에 대한 하합평이 지금 관심사고, 또 하나 이제 삼성전자의 수장. 경계현 사장은 유임될 가능성이 반도체 쪽은 어렵긴 하지만 예. 유임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DX 본부장을 맡고 있는 부회장은 굉장히 지금 실적에 대해서 말이 많아서 이 현재 두 부회장의 거치 가장 주목됩니다. CEO들한테 책임을 묻기에는 올해 실적이 정말 안 좋은 건 안 사실이에요. 좋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바닥을 치고 이게 원래 뭐 그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반도체 투자는 특히 이게 뭐 단기 투자가 아니라 2, 3년 전에 했던 게 이제 꽃을 피우고 뭐 그런 건데 이거를 바로 페널티를 매겨서 인사를 할지. 반도체 부분은 지금 모든 수치가 다 뒤쳐졌어요. 우선 메모리 분야에도 삼성그룹의 가장 큰 강점은 초격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네. 한 발이나 반발 앞서서 먼저 치고 나가서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삼성의 가장 대표적인 경쟁력이었는데 그렇죠. 지금 그 경쟁력을 잃었다는 비판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우선 파운드리아 제쳐놓고서라도 메모리 분야에서 HDM의 선수를 뺏겼고 그렇지. 지금 그 DDR5 같은 경우도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고 중국과도 뭐 랜드플레스 같은 경우는 뭐 차이가 있냐 없냐 왈가왈부할 정도니까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될 것 같고 파운드리 분야는 삼성이 지속적으로 회장까지 나서 가지고 마켓시어 20% 공략을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작년 16%였다 지금 14%가 떨어져서 그에 대한 질적 도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스마트폰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하이엔드급 스마트폰 5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네. 그래요? 글로벌에서 그 하이엔드급이 프리미엄 폰에 밀려나면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전혀 그 헤게모니를 잡아가지 못하고 있고 특히 그나마 경쟁력이 있다는 폴드폰도 이미 블루오션이 된 상태고 그러니까 새로운 돌파가 너무 없기 때문에 레드오션 때.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안타까운 건 이제 미래성장 동력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굉장히致命적입니다. 인사라는 게 이제 경영에 대한 신상필벌인데 이게 굉장히 올해는 특히 느낌상으로 더 다이나믹하게 막 어떻게 될지. 신상필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아주 추운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주 추운 겨울, 추운 겨울이 될 이게 거죠. 이제 고스란히 이제 3월 주총에서 쫙 나올 텐데 이제 그때까지 결과를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원 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성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